토마토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됩니다. 토마토는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마트나 시장에 가면 늘 빨갛게 익은 토마토가 진열돼 있고 집 냉장고에도 하나쯤은 들어있죠. 이렇게 흔하게 먹는 식품이지만 제대로 알고 먹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서양 속담은 토마토가 몸에 좋아 병원 갈 일이 줄어든다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토마토는 건강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슈퍼푸드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 속이 자주 쓰리거나 위장이 약한 분들에겐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토마토, 과연 어떤 분들이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보고 또 어떤 경우에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음식들과의 궁합은 어떤지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만을 모아 쉽고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매일 먹는 식품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건강에 관심 있는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건강은 나누면 2배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마토의 대표 효능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혈관 건강 개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고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심장 질환의 위험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혈관 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일 한두 개씩 토마토를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치매 예방과 뇌 건강 향상. 토마토는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라이코펜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뇌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기억력 향상과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치매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며 걱정되는 인지 저하를 늦추기 위해서는 항산화 성분 섭취가 중요하므로 토마토는 아주 유익한 식품입니다. 세 번째, 항암 효과. 토마토 속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퍼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전립선암, 유방암, 위암 등 다양한 암에서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으며 토마토를 익히거나 기름에 조리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높아져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암 예방은 일상적인 식단 관리에서 시작되므로 토마토 섭취는 중요한 예방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뼈 건강 강화 및 골다공증 예방. 토마토에는 칼슘과 마그네슘도 소량 포함되어 있지만 특히 뼈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항산화 효과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여성은 폐경기 이후 골밀도가 빠르게 감소하게 되는데 이 시기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면 뼈의 손상을 줄이고 골절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은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 토마토는 비타민C가 풍부해 콜라겐 생성을 돕고 피부 탄력을 유지시켜줍니다. 또 라이코펜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아주는 데 효과가 있어 피부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피부가 칙칙하거나 건조하다고 느껴질 때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면 한결 개선된 피부 컨디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용에 관심 있는 분들께도 토마토는 최고의 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 건강에 좋은 토마토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다음으로 토마토를 섭취할 때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 계시죠? 토마토는 산 성분이 많기 때문에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공복에 생토마토를 다량 섭취하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촉진되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식사 중간이나 익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께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어 신장이 나쁜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드셔보세요. 토마토는 GI 지수가 낮은 편이지만 가공된 토마토 제품인 케첩, 토마토 주스 등은 당분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생토마토를 적정량, 특히 다른 섬유질 많은 식품과 함께 드시는 것이 혈당 조절에 더 도움이 됩니다. 통풍 환자분들도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토마토에는 퓨린 함량은 높지 않지만 일부 통풍 환자에게는 요산 수치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통풍이 있는 분들은 몸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드실 때는 소량으로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떨까요? 토마토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게 먹으면 탈이 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기준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산 성분으로 인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하루 3개 이상을 매일 먹는 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잡힌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올리브유입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 토마토와 함께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샐러드나 구운 토마토 요리에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계란입니다. 계란은 단백질과 콜린이 풍부해서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두뇌 활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로 토마토 오믈렛이나 계란 토마토 볶음을 드시면 활력 있는 하루를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간단한 아침 식사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셋째, 양파입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함께 작용해 항산화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토마토와 양파를 함께 넣은 샐러드나 볶음 요리는 혈액순환을 도와 고혈압 예방에도 좋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혈관 건강이 중요해지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넷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데 토마토와 함께 섭취하면 각 성분의 작용이 보완되어 더 뛰어난 항암 효과를 나타냅니다. 가볍게 데친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함께 샐러드로 드시면 색감도 좋고 건강에도 아주 유익합니다. 다섯째, 마늘입니다. 마늘은 혈액을 맑게 해주는 알리신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토마토 소스를 만들 때 마늘을 함께 볶아 활용하면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먹는 걸 피해야 할 음식도 알아볼까요? 첫째, 오이입니다.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는 토마토 속 비타민 C를 파괴합니다. 토마토의 대표 영양소 중 하나가 비타민 C이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오히려 영양을 손해볼 수 있어요. 특히 샐러드로 함께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합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꼭 함께 드셔야 한다면 식초나 레몬즙을 약간 곁들여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초의 산 성분은 아스코르비나제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비타민 C 파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어요.
드레싱에 식초를 살짝 넣거나 레몬즙을 첨가해 드시면 맛도 더 좋아지고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둘째, 감자입니다. 감자와 토마토 모두 전분이 많아 같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겐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위해서는 이 둘을 같이 먹기보다는 각각 다른 끼니에 나눠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설탕입니다.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 조합은 토마토의 항산화 효과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분들께는 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어요. 설탕 대신 약간의 올리브 오일이나 허브를 활용해 맛을 내보세요. 넷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의 고이트로겐 성분은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고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느려질 수 있어 위가 약한 분들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으로 먹을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돼지고기 기름진 부위입니다. 특히 삼겹살 같은 지방이 많은 고기와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소화 기능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은 토마토의 산성분과 만나 위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섭취 시 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으로 먹을 때와 익혀 먹을 때 어떻게 다를까요? 토마토는 생으로 먹을 때 비타민C를 가장 잘 섭취할 수 있고 익히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대폭 증가합니다. 즉, 생으로 먹으면 면역력 향상에 좋고 익혀 먹으면 혈관 건강이나 항산화 작용에 더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날로 먹는 샐러드와 익힌 토마토 요리를 번갈아 가며 섭취하면 토마토의 다양한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껍질째 먹는 건 어떨까요? 껍질에는 라이코펜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가능하다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 농약이나 오염이 걱정되신다면 베이킹소다를 푼 물이나 식초물에 5에서 10분 담가 깨끗이 세척한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고 섭취하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포만감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덜 익은 초록빛 토마토는 상온에서 보관하면서 천천히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익은 토마토는 냉장고 채소칸에 종이에 싸서 보관하시면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단, 너무 오래 냉장 보관하면 토마토 특유의 신선한 맛이 줄어들고 질감도 흐물흐물해지므로 3에서 5일 이내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덜 익은 토마토와 반점 있는 토마토는 섭취해도 괜찮을까요? 덜 익은 초록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어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표면에 갈색 반점이 살짝 생긴 토마토는 라이코펜이 충분히 생성된 상태로 오히려 영양이 풍부하고 당도도 높아 맛이 좋습니다. 단, 곰팡이 냄새가 나거나 표면이 물러진 토마토는 드시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토마토의 건강 효능부터 섭취 시 주의할 점,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조합, 섭취법과 보관 방법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시기 어렵다면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혈관에 좋고 생으로 먹으면 면역력에 좋다. 함께 먹는 음식도 잘 따져야 한다. 이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토마토는 약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 챙기는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도록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지만 중요한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나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식품이 있다면 꼭 남겨주세요. 매일의 식사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함께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